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구호 기억나시죠? 요즘은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보조비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도 하루 6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입양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이건희 PD, 네. 갑자기 웬 입양 이야기인가 이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네, 한 달 전 추적 60분 사무실에 자신의 아이를 찾아달라는 절박한 도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살의 미혼모였습니다. 1년 전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했는데 마취해서 깨어나 보니 아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취재팀은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 유아육회실에는 평일 오전인데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 침대에는 똑같은 옷에 양말까지 똑같이 맞춰 입은 아기들이 쌍둥이처럼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5개월, 6개월, 7개월 정도 많이 돼야 그 정도. 아, 애기 아니세요? 기저귀 받았나요? 미국으로 떠나는 입양아들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해외 입양을 통해 한국을 떠나는 아기들이 이렇게 하루 평균 6명이나 됩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의 입양아동 통계를 보면 국내 입양보다 해외 입양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전체의 60%를 해외 입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하면 우리 아기를 우리가 길러자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이야기고 꼭 필요한 이야기지만 국내 입양이 안 되는 부분만큼은 외국의 부모라도 우리가 맺어주는 것이 그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입양기관은 총 22개. 그중 4개 입양기관만이 해외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은 외국의 입양기관과 연계해서 해외 입양을 진행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입양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4번째로 많은 아이들을 입양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국민소득은 제일 높습니다. 30년 만에 큰 경제 성장을 이룬 OECD 가입국이며 곧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나라에서 끝없이 자국의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입양 수수료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입양 수수료란 아이를 입양할 때 양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국내 입양 수수료는 약 219만 원. 하지만 해외 입양 수수료는 이보다 4배가 넘는 960만 원. 국내 입양보다 해외 입양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003년 한 해 동안 4개 해외 입양 기관이 벌어들인 수수료는 무려 180억. 알선료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굉장히 여기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양을 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해외 입양을 선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이러한 입양 알선 비용은 입양 특례법에 그 항목이 규정돼 있는데 4대 해외 입양 기관이 지출한 경비를 조사해 평균치로 책정된 것입니다. 입양 기관의 입장에서도 해외 입양이 훨씬 편하고 쉬운 대안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이익이고 불평이 별로 없죠. 해외 입양 기관에서는 또 그쪽에서 다 알아서 그 부모들 교육도 시키고 뭐 문제 생기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해주니까 여기서는 그냥 보내주면 되니까. 지난 89년에는 4대 입양 기관이 해외 입양을 놓고 무리하게 경쟁하는 바람에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해외 입양 아동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 미리 선점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해외 입양 수수료에 대해 입양 기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돈을 그만 입양 비용을 내는 사람들도 외국의 경우에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많은 돈을 무조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비용이 하는 비용을 내는
낸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 이상의 돈은 우리가 또 받을 수도 없어요. 한국의 해외 입양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이미 2차례나 우리나라의 우려의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 공고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높은 숫자의 해외 입양에 우려를 갖고 있고 한국 정부가 해외 입양과 관련된 헤이그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것이 아동에 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최후의 그 대안이라 해야지 되는데 우리나라는 마치 그것뿐이 없는 거 그게 마치 정답이라서 만병통치약으로 지금까지 아동복지에서 써왔죠. 그러니까는 사실로 또 누가 문제 삼겠어요? 누가 애 뭐 1년에 몇 명이 입양 안 가면은 누가 이 애를 키우겠냐, 누가 미개 살리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다들 아 그러면 입양 가면은 잘 되더라. 그리고 보내자. 그러고 쉽게 해결하는 거죠. 뿌리의 집 여기저기엔 예사롭지 않은 대형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모든 작품들의 주제는 단 하나, 해외 입양 반대였습니다. 예술가로 활동 중인 해외 입양인 조미희 씨는 해외 입양은 곧 아기들을 수출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Because it was export. It's like a good when you decide that you have paper made, like a contract that is made and written and signed by an organization, whatever is a factory organization, that is sent overseas. What is it? It's not because we are human beings. Isn't it a behavior It's the of same. charity? 한국 사람들 현실론을 들죠. 국내 입양이 안 된다느니, 뭐 복지시설이 안 돼 있다느니,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이 없다느니,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우리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이 없다면 사회복지시설을 늘리고 미혼모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그걸 대책을 세워야지. 그게 없다는 현실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일은 이제는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온 해외 입양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ASK는 해외 입양을 반대하는 해외 입양인들의 모임입니다. 해외 입양인이 직접 나서서 이제는 해외 입양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의 의사와는 관련 없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한국 정부에 대해 뼈있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It shouldn't be seen as a business. It shouldn't be seen as trying to help out children find homes, and it should be a last resort, as was mentioned. But I think the adoption system in Korea has developed so far that it's become a business. So children are seen, I think, more as secondary. It's more like, well, look at all this. You know, there's a lot of money to be made in this, and seriously, you have to question. If you believe what the agencies are saying, like, well, if there's no adoption, then there will be all these orphans. Look at Western countries. I mean, do they have orphanages?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as developed as Korea economically, do they have orphanages? Do they have orphans? How do they deal with those problems? 자신들은 상품이다. 수출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네,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 있다가 자신의 입양과 관련해 돈이 오고 갔다는 사실을 이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괴로워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은 입양인을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군요. 휴재 중에 만난 해외 입양인들은 해외 입양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낳아주는 어머니를 찾고 싶어도 정확한 기록이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에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입양의 정책에 대안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선 입양기관 주최의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참석한 이날 행사는 정부가 내년부터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자는 뜨거운 결의가 다져지고 있었지만 해외 입양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는 한에서는 계속 해외 입양이 될 수밖에 없다. 최선의 선택이거나 차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일종의 비상 계단이죠. 문제가 심각한 거는 잘 아는데 그러나 지금 당장 그거를 저지하고 차단하는 것을 법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지만 해외 입양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모자 보호 시설은 매년 4,000명이 넘는 미혼모 수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이곳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아기와 살아갈 길을 마련하려고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국내 입양 기관에서는 한 해 평균 120명 정도의 아이가 국내 가정에 입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아이의 행복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기 신사하면 와서 쉴 수 있나요? 국내 입양의 중요성은 이미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인 국제협약으로 결의한 것이 바로 1993년 채택된 헤이그 협약입니다. 헤이그 협약은 해외 입양에 대해 가장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한 국제협약입니다. 먼저 아동의 인종, 종교, 문화적 배경에 맞는 양육 환경에 대해 고려한다. 출생 국가 내에서 아동이 돌봐줄 수 없을 때에만 해외 입양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고려한다. 그런데 우리가 입양 보내는 나라 대부분이 이 협약에 가입했지만 우리나라는 가입을 계속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해외 입양 정책을 보자면 첫 번째로는 국내 입양 우선시하는 정책이 일단 우리나라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입양이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정부가 그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성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나라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죠. 자기 나라 사람을 자기가 보호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라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왜 남들 다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우리나라는 유독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이 서류는 올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에 권고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정부가 해외 입양을 조장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그 해외 입양 성적표가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유엔이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의 우려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입양 아동을 보호하자는 협약에 가입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이 협약에 가입하는 걸 찬성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해외 입양 담당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제서야 이 협약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 용역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해외 입양인의 인권을 위하자는 것인데 무슨 의미를 파악하겠다는 것인지 참 모를 일입니다. 매년 수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갓 태어난 아이라도 생명체라면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낯선 외국 땅으로 보내지고 그 아이는 성장을 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찾기 위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막히고도 슬픈 일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아이들이 돈을 받고 해외로 보내져야 하는 겁니까? 자신들은 수출됐다는 입양인들의 원망을 정부 당국자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